안녕하세요. 아들 자식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지난 4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지내던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라며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연 끊고 살자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뭐가 아쉬워서 전화했냐고 쏘아붙였는데도 해실거리면서 본론은 말 안 하고 쓸데없는 말만 늘어놓는 게 역시나 제 예상대로 이혼한 모양이더라고요. 1년도 못 살고 이혼할 줄 알았더니 용케 4년이나 버텼구나 싶어서 그래도 4년씩이나 버텼으니 용하다고 속상한 마음에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아차린 건지 못 알아차린 건지 옛날 같으면 버럭 짜증이라도 냈을 텐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후회한단 목소리로 지나보니까 엄마 말이 다 맞더라나요? 그리고 그런 꼴을 보고 있자니 그건 그거대로 어찌나 복장이 터지던지. 없는 살림에도 자식들한테는 온 신경을 쏟아부어가며 키웠어요. 특히나 제가 애들을 키우던 당시에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자식 교육에 열을 올리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학원이고 과외고 유명하다고 입소문 난 곳은 다 쫓아다니면서 애들을 가르쳤지요. 그리고 그 노력의 결실을 맺듯 아들, 딸 모두 보란듯이 서울 소재의 명문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 엄마로서 제가 느낀 그 뿌듯함이란 그간의 고생을 모두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기대에 부응해준 애들에게도 너무나 고마웠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만 하게끔 한 게 어찌나 후회가 됐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아들만큼은 그 전에 사람구실부터 하게끔 그리고 사람 보는 눈부터 갖게끔 키웠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하루는 아들이 웬 여자를 데려와서는 다짜고짜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어디서 저런 걸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고 제 아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여자가 문제라고만 생각했었네요. 제 자식이다 보니 쓸데없이 너무 높게 평가를 했던 거지요. 막말로 둘이 똑같은 것들이니까 부모랑 연까지 끊으면서 살림을 차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들, 딸 키우는 내내 제 딴에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살려면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럴듯한 회사는 다니게 만들어 놔야겠다 싶어서 제 이름 석자는 있고 그저 애들 엄마로서만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아들이고 딸이고 둘 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맞건만은 제 희생을 알아주는 건 제 딸뿐이 없었습니다. 철이 들던 시기부터 고맙다, 감사하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살던 딸과는 달리 아들 녀석은 제 희생을 알아주기는커녕 제 뒤통수를 쳤으니까요. 그러니 오죽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제 손으로 사연을 다 보내겠습니까? 처음 아들에게 여자 보는 눈이 눈꽃만큼도 없다는 걸 알게 된 건 아들이 대학 가고 나서 온 가족이 다 모였던 날이었어요. 저도 남편도 형제들 사이에서 결혼을 제일 늦게 했다 보니 저희 애들이 집안 전체로 보면 외가에서건 친가에서건 나이가 제일 어리거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 조카들이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귀여워하고 예뻐라 했어요. 그리고 그날도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애들은 애들대로 무슨 할 이야기가 그렇게도 많은지 웃었다 심각한 표정을 했다. 한쪽 구석에서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따 언뜻 들어보니까 조카들이 저희 아들한테 대학 생활은 어떠냐 뭐 그런 것도 묻고 하다가 군대는 언제 갈 거냐고 묻더라고요. 어차피 가야 하는 거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일찍 다녀오라면서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자기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들은 그건 아닌 것 같다. 일찍 다녀오고 졸업하면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게 남자한테는 훨씬 유리하다. 나이 먹고 군대 가면 너한테 좋을 거 하나 없다. 군대는 나이 많다고 뭐 대우해주는 거 없다. 너 어린 선임한테 반말 듣는 건 그렇다 쳐도 뭐 하나만 똑바로 못해도 나이도 많으면서 그것도 못하냐고 욕먹기가 부지기수일 텐데 그런 일을 겪고 싶냐. 저야 군대를 안 갔으니 뭐 아는 게 없지만 조카들이 다 제 아들 생각해서 하는 얘기다 싶었고 틀린 말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 아들은 아주 완강했습니다. 자기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서 존중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나오는 아들의 반응을 보곤 저는 속으로 그래도 우리 아들이 뭐 나름의 이유나 계획이 있으니 저러는가 보다 했는데 이내 덧붙이는 소리가 기가 막혔어요.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그러더래요. 군대 가는 순간 자기는 바로 다른 남자를 만날 거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그 꼴은 못 본다면서 그러니까 적어도 여자친구랑 만나는 동안엔 자기는 군대 못 간다나요? 여자친구가 있는 줄도 몰랐지만 여자 때문에 그런 한심한 소리나 하고 있는 게 내 아들인가 싶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또 이제 막 20살 넘어서 시작한 연애니 본인은 본인대로 얼마나 진지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조카 중 하나가 그런 여자를 뭐하러 만나냐며 저희 아들에게 퉁을 줬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여자면 결국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떠날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괜히 여자한테 발목 잡혀서 인생 조지지 말고 군대나 가라.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발끈해서는 조카한테 형이 사랑을 아느냐고 받아치대요. 그리고 그때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어른들 모두가 애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저렇게 진지하게 하나 싶어서 그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아들의 한마디에 더는 참지를 못하고 다 같이 빵 터져가지고 집이 아주 웃음바다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그냥 그렇게 웃어넘길 게 아니라 남의 조언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아들을 가르쳤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후회가 들곤 합니다. 아무튼 자기가 졸업할 때까지는 군대를 안 가겠다던 아들은 결국 버티고 버티더니 4학년이 되던 해에 군대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알게 된 게 아들이 군대 가면 바로 다른 남자를 만나겠단 그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일로 조카들이 아들 상황을 좀 안타까워했어요. 결국 어차피 가야 할 군대였는데 그 여자 때문에 시간 낭비만 했다면서. 그리곤 어쩌다 그런 여자한테 걸렸는지 불쌍하다고요. 솔직히 저도 아들한테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조카들 의견에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어른들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이미 겪어본 사람들이 그렇게 진심으로 지를 생각해서 조언을 해주면 한 번쯤 생각해보는 척이라도 할 것이지. 잘났다고 고집만 부리다가 이게 뭔가. 남들은 다 취업한다고 난리인데 지는 이제 와서 군대에 갔다 오면 머리는 굳지 않을런지 취업할 때 불이익은 없을런지. 정말이지 아들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저도 속이 이만저만 상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군대가 힘들긴 힘들었는지 첫 휴가 나와서는 어쩐 일로 그때 형들이 하는 말을 좀 귀담아 들을 걸 그랬다면서 군대는 역시 일찍 가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대하는 날엔 위병소 앞에서 하는 말이 2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느낀 바가 많다고 앞으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효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큰절까지 올리는데 내 아들이 정말 어른이 됐구나 싶어서 어찌나 찡하던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되지도 않던 군인 월급을 알뜰살뜰 모아서 나온 아들은 그 돈으로 저희 부부 저녁도 사주고 군대 가기 전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더니 제대 후에는 새벽 6시면 일어나선 자기 이부자리 정리는 물론이고 방 청소에 아침 운동까지. 말 그대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변화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제대 후 2주째가 되던 주말이었어요. 친구들 좀 만나고 오겠다길래 그러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애아빠가 돈도 얼마 쥐어주면서 재밌게 놀다 오라고 했죠. 그런데 밤 12시가 되도록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결국 기다리다 못한 제가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아빠가 원래 군대 다녀오면 하루 정도는 친구들하고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는 날도 있고 그런 거라며 저더러 그만 기다리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뜩찮긴 했지만 알겠다 하고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정말이지 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들 녀석이 현관 앞 신발장에서 자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바지는 어디다 벗어내버렸는지 온데간데도 없었죠. 살다 별꼴을 다 본다 싶어서 기가 막혔고 한편으론 지 스스로 창피한 것 좀 느껴보란 뜻으로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랬더니 10시가 넘어서야 머리가 깨질 것 같다면서 일어나더니 자기가 집까지 어떻게 온 거냐고 저한테 묻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이지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네요. 그리고 그날을 시작으로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더니 아들은 다시 아니 옛날하곤 비교도 안 될 만큼 더더욱 생활 패턴이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고사하고 툭하면 늦은 귀가를 해왔으며 그렇다 보니 제가 깨워줘야 하는 날이 많아졌지요.
얼마 되지도 않던 군대에서 모아온 돈은 이미 다 써버린 지 오래였고, 이후로는 툭하면 저나 애아빠한테 돈을 요구하기 일쑤였고요. 게다가 복학을 하면 정신 좀 차리려나 싶었는데, 이게 웬걸요. 이제는 아예 독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능력되면 하라니까 자기가 돈이 어딨냐면서 자취를 시켜달라는데, 능력도 안 되는데 무슨 독립이고 자취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 했어요. 게다가 집에서 학교까지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린데 왜 그러냐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왜 그토록 자취 타령을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또 여자친구가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아들에게 보낸 문자를 보니 자기는 자취하는 남자가 좋다면서 오빤 자취 안 할 거냐 그 소리를 몇 번이나 해댄 게 아니겠어요. 아들 여자친구도 자기 집에서야 귀한 딸이겠지만 솔직히 그 문자를 봤을 때 제 심정은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우렁각시도 아니고 남자 없을 때 집에 들어와서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밥 해놓겠다고 자취하는 남자를 찾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지만 무슨 여자애가 남자애더러 자취하라고 꼬드기나. 이건 뭐 저희 아들이 자취를 시작하면 얼마나 뻔질나게 드나들지. 불 보듯 뻔하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제 아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아들이 여자복이 없나, 왜 옛날부터 이상한 여자들만 꼬이나, 그런 생각만 들었죠.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려자라며 데리고 온 여자를 보고 나자 처음부터 그냥 내 아들이 문제였구나, 그제서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박수도 혼자는 못 치는 법이라고 서로 쿵짝이 맞으니 그렇게 어울려 다녔다는 걸요. 아무튼 당연한 이야기였겠지만 자취는 안 시켜줬습니다. 그래도 행여나 원하는 거 안 해줬다가 삐딱선이라도 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별일은 없었어요. 나중에 딸아이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한다는 소리가 그동안 자기가 엄마한테 믿음을 너무 못 준 것 같다고, 자기가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엄마도 나를 믿고 독립을 허락해주지 않겠냐고 했다더라고요. 저한테는 속에 있는 이야기 한번 꺼내지 않는 아들이었지만 딸아이랑은 연년생이다 보니 지 누나한테만큼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터놓고 그랬었거든요. 군대 다녀온 지 얼마 안 돼서 규칙적인 생활하고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줬던 건 옛저녁에 끝난 지 오래였지만 그래도 나름 자기 반성도 했는가 싶었어요. 그때는 애가 그래도 다 생각이 있구나, 완전히 정신 빠진 놈은 아니구나 안심까지 했었죠. 차라리 그때 독립시켜달라고 땡깡 부리면서 삐딱선을 탔더라면 그때 싹수부터 고쳐놓았을 텐데 싶기도 하고, 그저 지나간 매 순간순간들이 후회스러울 따름입니다. 아무튼 그 뒤로는 아들이 여자 문제로 따로 제 속을 뒤집어 놓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향수도 뿌리고 멋내고 밖에 나가는 거 보면 만나는 여자가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때 이후로 가족들한테, 지 누나한테까지도 따로 여자 문제를 일절 말하지 않고 숨겼다 보니 그냥 저희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그 뒤로 몇 년 더 공부하다가 결국엔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직 후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이제는 진짜 집에서 나가서 살아야겠다는 말을 꺼내왔어요. 회사도 집에서 거리가 꽤나 있는 편이었다 보니 그때 가선 나가서 혼자 살겠다는 걸 말릴 수가 없었네요. 그래도 지난 몇 년간 따로 속 썩이는 일 없이 잘했으니 이제는 철 좀 들었다 생각했고 믿고 독립시켜도 좋겠다 싶었어요. 언제까지 제 품에서 키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 학생도 아니고 어엿한 사회의 일원이 되었는데 자기 앞가림 정도는 스스로 하겠지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혼자 나가 살게 된 뒤로는 제가 먼저 전화를 하지 않는 한 집에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따금씩 먼저 전화할 때가 있긴 했는데 100이면 100 쌀이 떨어졌다니 반찬이 없다니 하는 등 제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 때 뿐이었어요. 어디서 장바구니 커다란 거 몇 개씩 이고지고 와서는 쌀부터 반찬 같은 각종 먹을 것들로 시작해 휴지며 세제며 집안 살림살이들까지 싹 다 털어가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뭐 하나 더 챙겨주지 못해서 아쉽더라고요. 아들이 반찬이 떨어졌다고 할 때쯤 되면 알아서 반찬도 해놓고 과일도 몇 개씩 사다가 챙겨놓고 그랬었지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똑같은 법 아니겠나요? 라면 같은 것만 먹고 지내는 것보단 밥이랑 반찬 먹는 게 낫고 어디 편의점에서 파는 정체 모를 간식들 먹는 것보다야 몸에 좋은 과일 같은 게 훨씬 더 낫잖아요.
이따금씩 딸아이 시켜서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하는 걸 물어봤었지만 그냥 회사 가서 일하고 집에서 쉬고만 반복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했었습니다. 그 후로 몇 번을 물어도 아들의 대답은 똑같았지요. 그렇게 4년 전 아들이 독립을 시작한 지 3년 반 정도가 넘어갈 때쯤 난데없이 아들이 집에 찾아와서는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식이 장가간다는 게 경사긴 하지만 정말 아무런 신호도 없이 갑작스럽게 나온 이야기였다 보니 당황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혹시나 어디서 애를 먼저 만들어와서 결혼을 한다는 건가 싶었는데 다행히도 그건 아니었네요. 아들 딴에는 제가 무조건 결혼을 허락해줄 줄 알았나 봐요.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는 말만 툭 던져놓고 나 결혼할 때 얼마나 해줄 수 있냐며 바로 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할 상대를 제게 보여주기는커녕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아무것도 말 안 해주고 대뜸 돈부터 찾으니 대답을 해주고 싶어도 해주기가 싫었어요. 애아버지도 결혼할 사람을 집에 먼저 소개시키는 게 순서 아니겠냐고 한마디 했는데 아들 녀석이 말을 끊고는 자기도 안다고 몰라서 안 했겠냐고. 일단 집에서 돈을 얼마나 해주는지 알아야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아닐지 정하지 않겠냐고. 요즘 애들이 어떻게 결혼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잔소리만 한다고 그냥 물어본 말에 대답이나 해달라고 하더군요. 자식 장가가는데 아무것도 안 해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아들, 딸 결혼할 때를 대비해서 많지는 않아도 따로 모아놓은 돈도 있었고요. 그래도 아들인데 결혼 상대만 멀쩡한 사람이라면 저희가 무리를 해서라도 넉넉한 지원을 해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대충은 알았다 보니 막무가내로 돈 달라고 한다고 해서 얼마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건 안 된다 싶었어요. 일단은 아버지 말대로 아들한테 결혼한다는 아가씨부터 만나나 보자고 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입이 대빨라와서는 뭐 마음에 안 들면 돈 안 해주려고 그러냐고 짜증부터 내더군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니 그렇게 하기 싫으면 나한테 땡전 한 푼 기대하지 말라고 했죠. 자기도 별 수 없겠구나 싶었는지 그제서야 알았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었어요. 남편은 일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고 저랑 딸아이 둘이서만 먼저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상결례 장소로 유명한 한정식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건물 지하에 주차를 하러 들어가고 있는데 한 바퀴 삥 돌다가 보니 엘리베이터 가까운 쪽에 차가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층 더 내려가지 않고 그 차가 빠지면 거기다가 주차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차가 나가자마자 난데없이 어떤 아가씨가 주차 자리로 달려가더니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 아가씨가 뭐 하는 건지 싶었어요. 주차를 하려고 다가가니까 아가씨가 저희 차 뒤쪽을 손바닥으로 탕탕 내리치더니 여기는 자리 맡아놨다고 다른데 찾아보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별일이 다 있구나 싶었어요. 창문을 내려서 아가씨한테 주차를 도착한 순으로 해야지 이렇게 자리를 맡아놓는 게 어딨냐고 했죠. 그랬더니 뻔뻔하게도 자기는 지금 도착한 순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이 자리에 먼저 왔으니까 순서대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되묻더니 어이없어하는 저희는 본체만체하고 어디다 전화를 걸더군요. 전화에다 대고 오빠 내가 엘리베이터 타는데 바로 앞자리로 맡아놨으니까 괜히 밑에서 돌지 말고 다시 올라와. 여기 이상한 아줌마가 우리 자리 뺏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빨리 와. 이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 빠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딸아이가 열이 잔뜩 받아서는 저한테 왜 우리가 자리를 양보해야 되냐고 자리야 안 비켜주면 그만인데 지가 어쩔 거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군요. 신랑이 하기 싫다고 주차 자리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가자고 해도 아니라고 저런 건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올려서 개쪽을 줘야 된다고 핸드폰까지 켜서 그 상황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저쪽에서 차가 다가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아니겠지 아니었으면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차가 아들이 타는 차하고 똑같은 차였거든요. 아니었으면 싶었지만 차에서 저희 아들이 내리는 순간 그 작은 희망마저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아들도 적잖이 당황한 모양이었는데 이 상황을 모르는 건 그 아가씨뿐이었다 보니 차에서 내린 아들을 보자마자 그쪽으로 쪼르르 달려가서는 저 사람들 좀 보라고 뭐라고 한마디 좀 해보라고 하는데 그 상황을 보니 뭐라 할 말도 없고 괜히 시간 내서 이야기 나눠봐야 내 시간만 아깝겠구나 싶어서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옆에 있던 딸아이도 쟤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디서 꼭 저런 것들만 골라서 만나는 건지 싶다고 아주 그것도 제주면 제주라고 혀를 차더군요. 집에 도착하니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한숨만 나오고 아무런 의욕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 한 2시간쯤 지났나 현관문 비밀번호 눌리는 소리가 나더니 아들이 그 여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오더군요. 딸아이가 대번에 그 여자한테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냐고 당장 나가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 아가씨가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어머님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양보해줬을 거라는 어이없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 받고 기분 풀라고 하면서 선물이라고 손에 들려있던 쇼핑백을 하나씩 저희한테 건네줬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는 지 거랑 헷갈렸나 봅니다. 딸아이한테도 쇼핑백 하나를 건네주다가 아차차 이건 내 건데 하더니 잘못 가져왔다고 차에 가서 금방 가져오겠다고 집 밖을 뛰쳐나갔어요. 그런 상황에도 쇼핑할 정신은 있던 건지 지 것도 샀다는 사실이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하기사 백화점에서 집까지 차로 2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2시간이나 걸린 걸 보면 그 시간 동안 뭐 했는지 아주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아들은 그 와중에도 그 아가씨 칭찬을 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주차장 사건만 봐도 그 아가씨 인성이 어떤지 답이 딱 나오는데 그걸 커버 쳐준다고 애쓰더라고요. 얼마나 똑부러진 앤 줄 아냐면서 주차장에서 있던 일도 따지고 보면 다 자기 편하라고 그런 거 아니겠냐입니다. 재수 없게 신랑이 있던 게 엄마랑 누나였던 게 문제인 거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고요. 저렇게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여자가 진짜 야무진 여자라고 엄마 엄청 좋은 며느리 받게 생겼으니 땡 잡은 거라면서 노여움 풀라고 하는데 참 그동안 책 붙들고 공부하는 것만 시켰지 사람 보는 눈이라든지 인성교육을 안 시켜준 게 한이 될 정도로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 아가씨가 건네준 쇼핑백을 아들한테 돌려주면서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나는 저런 애 우리 집 식구로 들일 생각 없으니 저 아가씨랑 결혼을 해야겠거든 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러지 말고 한번 이야기나 해보라고 몇 번을 졸라댔지만 저는 됐다고 했어요. 이윽고 그 아가씨가 집에 돌아왔는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딸아이가 아들 손에 들려있던 제가 돌려준 쇼핑백을 낚아채고는 문을 열어주고는 동생도 곧 나올 테니까 들어올 필요 없다고 이것도 필요 없으니 도로 가져가라고 돌려줬습니다. 돌려주면서 결혼이 정하고 싶으면 내 동생 말고 다른 사람 찾아보라는 말을 했는데 그 아가씨가 지금 말 다 했냐고 갑자기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그 아가씨가 얼굴은 예쁘장한데 성질머리가 아주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여기서 뭘 더 해봐야 결혼은 물 건너갔다는 걸 깨달았는지 그 길로 곧바로 우리 딸아이한테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아까 주차장에서부터 재수가 없었다니 어쩌니 하면서 사람이 살면서 실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나도 이렇게 속 좁은 집구석하고는 한 식구 될 생각 없다면서 뭐라 하는데 우리 딸아이도 거기다 대고 지금 누가 누구를 뭐라 하느냐고 따져물었죠. 제가 말릴 틈도 없이 그 아가씨가 우리 딸아이 머리채를 잡아채더라고요. 딸아이도 이에 질세라 곧바로 그 아가씨 머리채를 붙잡고는 대판 싸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이야 지난 일이니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혈압이 올라서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들하고 저하고 나서서 두 사람 겨우겨우 떼어놓고 나서야 상황은 겨우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그 아가씨 데리고 돌아가니까 이웃 중 누가 신고했는지 경찰분들까지 오시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네요. 다음 날에 아들이 집에 다시 찾아왔어요. 그 아가씨한테는 자기가 잘 말해놓았다고 와서 사과도 하기로 했다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데 너는 그 꼴을 보고도 결혼이 하고 싶냐고 다시 볼 것도 없고 나는 절대로 허락해줄 생각 없으니 그리 알라고 정 그 아가씨랑 같이 살고 싶으면 네 맘대로 하라고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 와중에도 생떼를 쓰더라고요. 엄마는 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냐면서 이번만큼은 자기도 양보 못하니까 나 평생 안 봐도 괜찮으면 계속 결혼 반대하시라 말하고는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곤 기어이 그 아가씨랑 결혼 준비를 시작하더군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 아가씨네 집도 저희 집이 반대를 하는데 딸을 그렇게 시집 보낼 리가 없었죠. 그런 데서는 죽이 잘 맞는다고 해야 되나 그 아가씨 또한 부모님한테 영 끊겠다 선언하고 집을 나왔나 보더라고요.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다른 건 몰라도 둘이 그런 데서 합이 맞으니 양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같이 살려는가 싶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아들을 보내고 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마음 독하게 먹기로 했고 결국 그렇게 아들 녀석과는 연을 끊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2번 다시 엄마 얼굴 안 보고 살겠다고 큰소리치던 아들 녀석한테 전화가 왔던 겁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4년 만에 2사람이 갈라서게 되었던 거예요. 며칠 뒤에 아들한테서부터 딸애한테 따로 연락이 와서 둘이 만나서 자초지종을 듣고 왔는데 딸이 한다는 말이 저놈 저거 아직 정신 못 차렸다고 하면서 듣고 온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혼한 것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혼인신고도 안 했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나름 양가 부모님한테 인정받기 전까지는 결혼식도 안 올리고 혼인신고도 안 올리기로 했었다네요. 이미 아들이 독립해 나와 혼자 살고 있었다 보니 그 좁아터진 집에 살림 차려서 처음엔 알콩달콩 잘 지냈답니다. 그 아가씨가 직장이 따로 없었다 보니 집에서 살림하면서 아들놈이 벌어가지고 오는 월급 관리를 하기로 했나 본데 돈 관리도 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지 경제관념 없는 사람한테 시켜봤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 아니겠나요? 돈을 모으기는커녕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한 달 한 달 보내는 게 일이었답니다. 왜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허덕이는데 둘이서 앞만 좋다고 한들 그 행복이 오래갈 리가 없었죠. 결국 아들이 그 아가씨한테 직장을 구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경제적으로는 나아졌긴 했는데 아들이 그 아가씨랑 결혼 이야기 나눌 때 평생 일 안 하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약속을 했었다네요. 아마 그게 아들이 저한테 얼마 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본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약속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니 경제적으로는 나아졌을지라도 둘이서는 사이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다나 봐요. 그러다 결국 그 아가씨가 먼저 같이 일하던 사람하고 바람이 났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나빴는지 우열을 가릴 수가 없던 게 아들놈이 그 와중에 자기도 똑같이 해주겠다고 맞바람을 폈다고 해요. 그런데 뭐 둘이 혼인신고도 안 했었다는데 그 아가씨야 아들 집에서 나가버리면 그만이었던 상황인지라 그렇게 둘이서 끝이 나게 되었답니다. 사실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게 벌써 6개월도 더 전의 일인데 이제 와서 저한테 연락을 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 아가씨한테 복수한다고 맞바람을 폈던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이번에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니 제 마음에도 쏙 들 거라나요. 지 누나한테 따로 연락을 했던 이유도 미리 가서 제 기분도 좀 풀어주고 상황도 잘 말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딸아이가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절대로 봐주지 말라고, 아마도 저랑 풀고 싶어하는 이유가 자기 생각엔 새로 만난다는 그 여자랑 결혼은 하고 싶은데 먼저 같이 살던 여자 때문에 땡전 한 푼 없는 상황이니 어떻게든 저한테 지원 좀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하대요. 저도 대번에 추워도 그럴 생각 없다고, 결혼 소식이 아니라 당장 집에 들어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봐줄까 말까인데 암만 혼인신고를 안 했고 그 아가씨가 먼저 바람을 폈다고 해도 같이 몇 년을 함께한 사람이 있는데도 맞바람을 피게 허락해준 그 여자도 정상은 아닐 거라고요. 그리고 아들 이야기만 들어서 그렇지 바람을 누가 먼저 핀 건지 알 방법이 있나요?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 만들려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며칠 지나서 아들이 제 동태를 살피러 집까지 찾아왔고 저는 그 길로 아들한테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나갈 땐 언제고 어딜 기어들어 오냐고. 새로 만난다는 여자랑 결혼을 하던 말던 내가 알바 아니니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지만 나한테서 땡전 한 푼 받아갈 생각은 말라고 단호하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아들 녀석이 거의 울먹거리면서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말할 때는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이 정도 하지 않으면 저 녀석 저거 평생을 정신 못 차리고 살 것 같아서 저도 마음 독하게 먹었어요. 그래도 정말 힘들 때 도와달라고 연락해오면 아예 안 도와줄 건 아니었는데 마지막까지 또 자기 자존심을 지키더라고요. 이젠 정말 2번 다시 안 찾아올 테니 그렇게 알라고요. 결국 4년 만에 다시 연락 온 아들과는 또다시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자식한테 그런 소리 듣는 게 얼마나 마음 찢어지는 일인지 겪어보시지 못한 분들은 아마 제 기분을 이해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어쩌겠나요. 공부만 시키고 정작 중요한 걸 가르쳐주지 못한 제 업보라고 생각하려고요. 그냥 넋두리하러 찾아온 건데 이렇게 제 이야기 한번 하고 나니까 마음은 후련하네요. 딸아이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나 지 동생 같은 남자 어디서 데려와서 결혼하고 싶다고 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